안녕하세요. 오늘 마그마의 생성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로 했지만 전 시간 게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외우기가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노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안산암질, 현무암질 마그마를 우리가 선생님 써보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문암질 마그마, 그 다음 또 뭐였어? 안산암질 마그마, 그 다음 또 뭐였죠? 현무암질 마그마, 이 세 가지가 있었지, 그지? 자, 그럼 각각의 특성 뭐였었어? 우리 딱 이렇게 잘라보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보자. 자, 이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어땠다? 밝았다. 이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어두웠다. 자, 이제 펜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자, 그럼 왜 밝았습니까? 여기는 SiO2 성분이 많았다. 여기는 적었다. 그렇죠? 왜 또 이렇게 됐죠? 가로보드가 왜 안 되지? 세로로 그냥 하죠, 뭐. 이렇게 좀 확대 해보죠. 자, 적었다. 여기는 SiO2 성분이 적었다. 그죠? 자, 그럼 왜 적었어? 이쪽은 철과 마그네슘 같은 그런 원소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어땠어? 온도가 어땠다? 온도가 높았다. 그러니까 유동성과 또 유동성은 어때? 컸죠? 하지만 끈끈한 정도, 점성은 적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다. 이 화산을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 순상화산이다. 완전히 퍼져서 대지가 될 수도 있지? 이게 뭐지? 용암 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이제 휘발성 기체 성분이 어땠습니까? 휘발성 기체 성분이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기체가 다 날아가서 굉장히 기체가 적었다. 그래서 폭발성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슬슬 나왔어요. 슬슬 나왔어. 그래서 폭발성은 적죠. 그래서 폭발형 화산이 아니라 무슨 형 화산이라고 불러준다? 분출형 화산이라고 불러주죠. 그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그죠? 이런 게 있었다. 여러 가지 또 뭐였었다? 기생화산이 있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녀석은 뭐였습니까? 이 녀석은 유문암질은 색깔이 밝고 그 얘기는 SiO2 성분이 높다. 몇 프로 이상 된다고 그랬어? 66% 이상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는 낮고 그러니까 유동성은 어떻다? 유동성은 적어지고 왜 적어졌을까? 끄끄라니까 점성은 높아졌겠지. 따라서 산의 모양이 어때? 뾰족 이렇게 나왔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종을 엎어놓은 모양? 종상화산이라고 그랬어. 요게 제주도에 되게 유명한 화산이 있어. 제주도에 또 있어. 산방산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산방산이 있었다. 그럼 얘는 휘발성 기체 성분이 어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어떻게 됐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폭발했었죠? 폭발력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줘. 선생님, 그러면 이 가운데 안산하면 이 녀석 뭐예요? 안산하면 중간 성질이겠지, 그지? 그럼 다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모양은 이렇게 되겠지, 그지? 모양은 이것과 이것의 중간 정도의 그런 경사를 갖겠지. 우리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앞으로 성층화산이라고 불러줄 거야. 이름 기억해 주세요. 성층화산. 가장 유명한 화산이 일본의 바로 후지산이 바로 이렇게 성층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산암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자, 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쭉 못 쓴 글씨지만 여러분들 이거 캡처해 두시고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오늘은 바로 뭐냐면 변동대에서 생기는 마그마의 활동, 그게 이제 화성암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프 하나 나오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여러분들 굉장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엔 뭐야? 이 축의 이름 써 있는 게 뭐죠? 온도라고 써 있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온도가 500도, 1000도, 1500도 이렇게 돼 있지? 자, 그 다음 이 왼쪽에 써 있는 축의 이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깊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밑으로 갈수록 지하 깊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놓고 여기 지금 빨간 선 쫙 해놓고 빨간 선에 뭐라고 돼 있니? 지하의 온도 분포라고 돼 있네? 그럼 생각해봐. 지하로 갈수록 온도는 점점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래서 빨간색이 쭉 그냥 높아지고 있는 지금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색이 쭉 하고 높아지고 있는 그림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 파란색 이거는 뭐냐? 파란색 실선은 뭐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파란색 선을 다시 한번 보세요. 파란색 선의 이름이 뭐다?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라고 그랬어. 선생님 앞에 물이 포함되지 않은 이게 왜 들어가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멘틀의 용융 곡선이란 말에만 신경 써봐. 자, 멘틀이 용융되려면, 자, 멘틀이 용융, 녹는다는 뜻이죠. 용융되려면 온도가 여기까지는, 이 파란색까지는 올라와야만 멘틀이 녹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봐라. 잘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에, 즉, 요 정도 깊이에서의 어떤 암석이 있었어. 그 암석의 온도가 어느쯤 됩니까, 지금? 요쯤 된다고 쳐보자. 그러면 지금 이 지하 깊은 곳, 약 100km보다 조금 더 들어간 곳의 온도는 분명히 이만큼이야. 지하의 온도 분포를 볼 때는, 그지? 근데 여기는 멘틀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정도 온도로 이 동일한 깊이에 있는 멘틀 물질을 녹일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여기 축을 보면 온도 축이 어때? 얘는 1200 또는 300도 되는데 이 멘틀 물질은 어느 온도가 돼야만 녹아요? 1500도 돼야만 녹겠지, 그지? 근데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겠지. 지하의 온도가 이 멘틀을 녹일 수 있는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녹을 수가 없어요. 헐? 그런데 뭐가 생겨? 멘틀에 대류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그마가 생기기도 하고 하잖아. 이게 뭔가 이상하지? 왜냐면 지하의 온도 분포의 곡선과 멘틀이 녹는 온도가 지금 너희들 눈에 맞나요? 안 맞나요? 전혀 안 만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왜 마그마가 생기죠? 왜 녹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자, 어떻게? 이랬을 것이다. 어떻게? 바로 2번을 보시면, 이야, 이거 보세요. 쫙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 빨간색 선이요. 이 빨간색 선이 이 위로 쫙 올라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이 파란색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과 만날 수 있겠지, 그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하의 온도 분포 선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잘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깊이가 낮아지는 방향처럼 가면 되겠지. 자, 이 깊이는 여러분들 지하로 갈수록 깊이 갈수록 돌멩이가 계속 누르는 힘이 커지니까 이게 바로 뭐겠어? 이 깊이를 뭐라고 봐도 되겠어? 압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압력이 커지는 거고 여기는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압력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압력이 작아지는 방향.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효과랑 똑같은 거죠. 와, 선생님,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여기가 어디야? 멘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 판이 갈라지죠. 이 판이 갈라지면 어때? 누르고 있었던 압력이 양쪽으로 판이 갈라지면 이 거대한 여기가 빡 쪼개지면서 어떻게 돼요? 쪼개지면서 압력이 제거되게 되지. 그렇죠? 즉 판이 갈라지는 이곳에서는 잘 보여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해령은 판이 이렇게 갈라져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럼 여기는 지하 깊은 데에서 누르는 압력이 어때? 다른 곳보다는 작겠지, 그치?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이 일시적으로 얘랑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십니까? 멘틀 상승에 의한 마그마의 생성. 이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다? 해령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좀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또 보니까 어떻게 돼? 어허, 얘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다, 그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네. 자, 이건 또 어떨 때 그게 가능하죠? 읽어보니까 뭐야? 아하, 드디어 물이 나오네. 물의 공급에 따른 멘틀 용융 곡선의 하강으로, 무슨 소리야? 아까 이건 뭐였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었죠? 자, 근데 만약에 물이 포함이 되면, 여러분들, 물이 포함이 되면, 이 녀석이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야. 선생님, 물이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그래요? 여러분들, 물이 갑자기 함유하게 되잖아? 선생님, 물이 어디서 함유가 돼요? 여러분들, 감남석이나 각섬석이나 이런 화학식을 다 잘 보면 H와 O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우리가 수산화물이라고 얘기하죠. 수산화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녀석이 나중에 분자구조의 그 형태를 보면 결국엔 물로 이렇게, 물이 새어 나와서 이렇게 그런 아주 작은 강물들이 합으로 보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양의 수분이 함유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암석의 용융점을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게 쭉 낮춰지면 어떻게 돼? 원래는 이 정도 온도여야만 됐었는데 물을 많이 포함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돼? 지하의 온도 곡선과 맞닿아지게 된다. 그 얘기는 뭐야? 이 멘틀 물질이 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선생님,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선생님? 어디서 일어나겠어? 여러분들, 바로 해안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부딪힐 때, 여기가 바다 있었잖아, 그제? 이럴 때 물을 많이 포함한, 예를 들어 물을 많이 포함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럴 때, 그죠? 이럴 때 생길 수도 있겠지, 그지? 그렇죠? 그럴 때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 한번 볼까?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네.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 어때요? 온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하고 또. 그러면 얘 자체가 온도가 쫙 올라가서도 또 만날 수도 있겠지, 그지? 온도가 쫙 올라가서도 만날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디가 그럴까? 우리 열점 배웠지, 열점. 열점. 여러분들, 열점은 굉장히 뜨겁죠? 어떻게 됐어? 여기가 판이 있어. 이 뜨거운 마그마가 이 위로 쫙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저 멘틀 물질보다 더 깊은 곳, 또는 멘틀 물질이 어딘가에서 그냥 고정되어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서 암석이 용융될 수 있겠죠. 같이 마그마가 될 수도 있겠지, 그지? 이래서 온도가 올라가죠. 여기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여기 닿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이 열점. 그렇죠? 또 아까 물을 많이 포함한 곳이 어떤 곳이야? 수렴형 경계 같은 곳, 그죠? 이렇게 해서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1번 보니까 온도 상승에 의한 대륙 지각의 용융. 자,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게 어디로 가고 있어? 온도 상승 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점선, 조만한 점선 뭐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선생님, 아까는 현무암이었는데 얘는 왜 화강암이에요? 여러분들, 현무암과 화강암은 용융 온도가 다르겠지?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현무암질 용암이 더 뜨겁다. 왜?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서 현무암을 녹이려면 온도는 좀 높아야겠지. 무엇에 비해서? 화강암에 비해서. 그래서 이 화강암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를 만나게 되면 어때요? 높게 되겠다. 화강암은 보통 어떤 지각에 많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주 전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 대륙 지각에 화강암이 많고요. 그렇죠? 현무암은 어디에 많아? 현무암? 해양 지각에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다? 바로 이 빨간색 지하의 온도 곡선과 여기 있는 파란색 멘틀의 용융 곡선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어떻다? 암석이 용융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생성되는 거야? 화성암이 생성된다는 거다.
만약에 왼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높아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온도가 높아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만나게 된다는 건 뭐다? 깊이가 낮아진다는 의미보다는 뭐다? 압력이 낮아져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또는 멘틀 물질이나 화강암이나 이것들이 물을 많이 포함하게 되면 어떻다? 용융 온도가 낮아지면서 결국엔 지하의 온도 곡선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용융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쉽지 않죠? 됐죠? 여러분들? 자, 방금 봤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뜨거운 열점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빵 터지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고요. 또 그 다음 해령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 압력이 제거되면서. 여기는 무엇 때문에? 압력이 감소되어서. 여기는 뭐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아까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가 됩니까? 지하의 온도 곡선에서 얘는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어때? 이 녀석이 어디로 간 거야? 이 위쪽으로 시프트 한 것이고, 이 그래프는 열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 온도 곡선이었으니까 얘는 어디로 간 거야? 이쪽으로 시프트 한 거죠. 그죠? 자, 두 개가 만나는 해구 이쪽은 어떻게 됐어? 물을 많이 포함한 이런 해양지가 밑으로 쭉 들어가는 거죠. 그죠?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뜨거운 그런 용암이 위로 올라가면서 빵 터지는데,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이라고 그랬어? 아까 화강암질, 현무암질 용암인 이 녀석이 현무암이라고 그랬죠. SiO2가 굉장히 적고 SiO2가 굉장히 많은 이것들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빵 터진 일본 열도들은, 일본의 가장 흔한 돌이 뭔지 아세요? 일본의 가장 흔한 돌이 바로 안산암입니다. 여러분들 전 시간에 배웠죠? 안산암질 용암으로 가장 대표적인 화산의 이름이 성층화산이었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화산이 뭐였다? 후지산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유문암질 마그마는 어디서 만들어졌어? 아까 봤지만, 이 그림에서 봤지만, 우리 유문암질 마그마는 어땠어? 그렇죠. 온도 상승에 의해서 대륙지각이 용융될 수 있었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원리였었죠. 이 뜨거운 열이 올라가면서 얘를 녹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것까지 쫙 이렇게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 한반도의 아름다운 이런 한반도의 화성암들이 어디서 나타날까? 자, 요거를 선생님하고 또 공부를 하셔야겠는데, 이 대표적인 한반도의 이 아름다운 화성암. 요거는 조금 선생님하고 메모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것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성암은, 자, 선생님이 우리나라 지도부터 한번 그려볼게. 쫙 우리나라 지도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화성암은, 여러분들 화성암 두 가지로 나누기로 했지? 무슨 암과 무슨 암? 심성암과 또 뭘로 나눴어? 화산암으로 나눴지, 그치? 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심성암의 가장 거의 대다수는 언제 만들어졌냐? 여러분들 갑자기 생뚱맞은 시대가 나오는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래도 중생대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생대 때 만들어졌다. 여러분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세 가지 과거 지질시대가 있다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거의 이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이 거대한 판과 판의 운동에 의해서 언제 부딪혔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그 알프레드 베겐 아저씨 배울 때 맨 마지막에 대륙 분포의 변화 할 때 어땠어요? 우리나라 저 밑에 있었던 게 위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국판과 북한 중지계라고 해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위에 있는 그런 지판과 남한 중지계, 중국의 일부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꽝 부딪혔던 바로 그 시대가 중생대예요. 꽝 부딪히니까 어때? 우리나라가 이 중국과 이게 더불어 있었는데 여기쯤 어딘가에서 꽝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관입해 들어오겠지. 뜨거운 멘톨 물질이 막 올라오겠지. 그 시대가 언제야? 중생대 때고, 이때 막 폭발한다기보다는 일부 폭발하기도 했지만 거의 대다수가 천천히 식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가 지표야. 이 밑에서 이 거대한 이 심성암들이 막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식어버린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중생대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대표적인 심성암이야.
그러면 입자가 어떻게 됐어? 입자가 조립질이 되겠지. 천천히 식었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힘성함들은 대다수 SiO2 함량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건 대다수 화강암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뭔 줄 알아? 이게 중생대 동안 이 지하 깊게 있었던 이 심성함들이 아주 중생대 오랫동안, 중생대가 지금부터 한 2억 년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것들이 이렇게 풍화침식 당해. 그러면서 얘들이 이렇게 지표로 드러나게 된 거야. 이게. 야, 이게 드러났어. 드러나면 이게 선생님 어쩌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금강산이요, 설악산이요, 이게 식장산이요, 요게 대둔산이요. 우리나라의 모든 산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에브리는 아니지만 almost 거의 대부분의 산들은 거의 중생대 때 만들어진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생대 때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의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는 특성이 되게 재밌다. 자, 이 산을 특성을 보면 원래는 지하 깊은 데서 있었지, 그지? 이 산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받던 것들이 이 위에 있는 이 지표가 다 날아가면서 어떻게 돼? 압력이 제거됐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르고 있던 압력이 제거되니까 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져 나가. 자, 이런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고 하냐면 박리 작용이라고 불러줘요. exfoliation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작용. 박리 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층이 끊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암석의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통칭해서 전리라고 불러주는데, 만약에 암석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널찍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한 장씩 마치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슨 전리라고 그래? 판상으로 쪼개진다. 그래서 판상이라고 그래. 아니면 암석이 동그랗게 생겼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동글동글 잘리겠지, 그지? 여러 방향으로 마치 양파처럼. 이거 방상전리라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판상전리가 나타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들 계룡산 많이 가봤잖아요, 그죠? 아니면 북한산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화강암인데 이렇게 약간 벗겨지듯이 막 쩍쩍 이렇게 마치 합판이 하나씩 벗겨지는 그런 모양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판상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거의 almost mountain의 특성이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화산암은 언제 생긴 게 제일 많으냐?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우리나라 화산암은 신생대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 뭔 소리예요? 갑자기? 우리나라 화산암은 신생대 때 많이 생기는데, 신생대도 제3기, 4기가 있는데, 제4기에 되게 많이 생겨요. 가장 최근입니다. 지질시대 중에선. 그럼 어디예요, 선생님? 내가 표현해 볼게. 여기, 뭐 여기, 그 다음, 여기.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나라 여기 뭐죠? 제주도죠? 제주도. 여기 뭐지? 울릉도, 독도. 그 다음 여기 뭐야? 우리나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여기가 또 뭐죠? 개마고원. 여기 뭐지? 철원평야. 여러분들, 철원평야는 용암대지야. 여러분들, 이때 다 화산이 터졌어요. 언제? 요때. 우리나라, 이때 화산이 다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데가 어디야? 그나마 독도예요. 독도가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된 거야. 백두산도 이때 터지고 막 그랬었죠. 자, 우리나라의 바로 가장 대표적인 화성암의 지대. 요 정도 여러분들 꼭 선생님이 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거 좀 기억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이렇게 용암이 흘러가, 얘들아. 용암이 막 흘러가다가 어떻게 해? 급격하게 식으면 어떻게 돼? 물을 만나거나 아니면 급격히 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확 굳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 마치 얼음 조각처럼 쫙쫙쫙 굳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어때? 거북이 등짝처럼 보이지? 근데 이거를 3D로 보면, 입체적으로 보면 어때?
이렇게 하나의 기둥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겠지. 우린 이걸 무슨 전리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다 제주도 가봤지? 주상전리라고 불러요. 아하, 그럼 화산암에서는 무슨 전리가 나타나? 주상전리가 나타나고, 심성암에서 무슨 전리가 나타난다? 주상전리가 나타나고, 심성암에서 무슨 전리가 나타난다? 판상전리가 나타난다. 왜? 심성암은 압력이 제거되므로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나서 압력이 제거됐기 때문에 판이 이렇게 쪼개지는 것 같은 좀 전리가 나타나고, 화산암은 급격히 식어서, 얘들이 급격히 식어서 얼음 결정처럼 툭툭툭 갈라지겠지? 그러면서 옆에서 보면 기둥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주상전리가 나타난다.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꼭 필기하시고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런 화성암, 아까 주상전리, 화산암에 나타난 주상전리 눈에 보이시죠? 그죠? 아주 아름답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변산반도 뭐 이렇게 유문암도 나타나고 또 여기 또 뭐 있죠? 심성암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산들 시장산, 계룡산, 뭐 금강산 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성암의 지역이었었고요. 자, 그다음 뭐 여기 북한산 보이시죠? 그죠?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대. 심성암에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림은 선생님 대충 따왔지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선생님 필기하고 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물론 여기에 예외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시간 선생님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문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풀고 그러고 끝나도록 할게요. 자, 수업이 좀 오늘 기네, 그지? 자, 1과정으로 유문암질 마그마 형성됐다. 맞죠? 아까 1과정이 뭐였었죠? 이렇게 가면서 화강암의 영양고수를 이렇게 녹이니까, 그죠? 녹이니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똑같은 게 유문암질이었었잖아, 그지? 자, 두 번째, 열점에서 유문암질 마그마. 자, 열점은 어떻게 됐어? 압력이 감소되는 거였어? 온도가 높아지는 거였어? 온도가 높아지는 거였지? 따라서 이 과정은 아니죠. 자,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는 어땠어? 섭입대는 물을 포함한 그런 성분들이 어떻게 됐어? 섭입대에 들어가면서 어때? 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멘틀용유 곡선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였죠. 따라서 3과정 형성됩니다. 자, 수업이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걸 다시 영상 되돌려 보면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제 꼭 제출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